여러분 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이제 유압 분무기를 이제 조립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기어 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OBT 모터로 해가지고 토크용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 토크용 모터하고 기어 모터하고 차이점은요. 기어 모터는 스피드를 내는 용도의 모터고 OBT라고 하는 모터는 토크용 모터예요. 힘을 쓰는 모터. 그 OBT 모터는 특성이 힘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RPM은 1000rpm 이하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어 모터는 cc가 31cc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1cc가 더 넘는 큰 용량의 모터 같은 경우는 OBT 모터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31cc에서 OBT 모터로 넘어가게 되면 OBT 모터는 최소가 50cc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cc부터 400cc까지 나와요. 400cc. 그럼 이제 중간에 공백이 떠요. 31cc와 50cc 사이. 그리고 이제 트랙터가 어떠한 조건에서 엔진 RPM을 어떻게 놓고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트랙터에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유압 펌프 cc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2000rpm에서 콩밭에 파종을 하면서 농약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모터를 몇 cc를 써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또 약간의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RPM이 나와줘야 분무기 헤드도 적정 수준의 RPM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마력, 140마력에 사용했던 농약 분무기를 그대로 띄워서 60마력, 50마력대에는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토출량이 틀리니까. 유압 토출량이 140마력대하고 50마력, 60마력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를 갖다 그만큼 회전 속도가 나오게 해주진 못해요. 속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무가 좀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경우는 아니에요. 못 쓰는 경우는 아니고 모터 cc를 바꿔주면 돼요. 모터를 거기에 적정한 그 cc로 바꿔주게 되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지금 흔히들 그 DC 전기 모터 방식들을 많이 쓰셔요. 지금은 콩 파종할 때. 근데 전기 모터 방식은 단점이 그거예요.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은 모터가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갖고 견디질 못해요. 결국 다 타버려요. 근데 이게 유압 방식은 장점은 그거예요. 열을 안 받아요. 열을 안 받고 내구성이 모터 방식에 비하면 열을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뛰어납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열을 안 받는 거는 이 모터 자체에서는 열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이거 장착하신 분이 이렇게 전화 오셨어요. 이거 모터를 만져보니까 약간 따끈따끈한데 그거 원래 정상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터는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토크가 굉장히 필요하게 큰 힘을 쓰면은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무기 헤드 돌리는 거 정도 가지고는 열이 발생이 안 돼요. 그 열은 왜 발생하는 거냐면 트랙터 자체 내에 있는 유압 펌프 내에서 유압이 발생된 게 블록 같은 데를 거치다 보면은 꼭 릴리프라고 하는 밸브를 거쳐야 돼요. 릴리프 밸브를 거치게 되면은 그 릴리프 밸브는 공간이 협소한 곳을 이제 오일이 통과를 해야 돼요. 협소한 곳을 통과하다 보면은 약간의 잔압이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게 계속 사용하고 오일이 돌다 보면은 이제 그 열이 계속 누적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어 모터에서는 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무기 헤드 돌렸을 가정하에 만약에 이제 분무기 헤드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 진짜 힘이 많이 필요한 거, 힘이 그냥 막 빡빡하게 들어가는 걸 갖다가 만약에 계속 강제적으로 잡아 돌린다면 모터에서도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무기 헤드에서는 거의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번 시간에는 마력수는 70마력대예요. 마력수는 70마력대인데 콩을 파종하면서 그러니까 로타리를 쳐야 되잖아요. 로타리를 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RPM을 많이 밟아야겠죠. 2000rpm 이상 보통 2100 많게는 2300까지 밟으시는 분들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그걸 가정을 해서 OBT 모터 CC를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70마력대이긴 하지만 70마력대가 지금 보면은 보통 유압 펌프가 20cc 정도 수준, 20cc 정도의 수준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OBT 모터는 50cc가 들어가요. OBT 모터 중에서는 스타트점이죠. 50cc부터 400cc까지니까. 50cc가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은 2000rpm 정도 엔진 RPM을 밟았을 때 분무기 헤드에서는 750rpm 정도가 나와요. 750rpm. 그러면은 지금 이게 대신 농기구에서 나온 건데 상용 RPM이 지금 분무 시에 750r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때는 1200rpm이고요. 그래서 그 RPM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rpm 정도 위아래. 근데 2000rpm에서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분무기가 자기 원래 돌아야 될 회전수보다 좀 덜 돌면은 무리가 안 가지만 그 이상 돌게 되면 무리가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1800rpm 정도 그 정도에서 작업을 한다 해서 분무가 안 되지는 않아요. 피스톤이 그만큼 회전, 이게 왕복 운동은 속도는 느려지지만은 분무는 다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무될 때 유량이 좀 다소 딸리는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RPM이 낮을수록.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엔진 RPM이 200, 300 정도가 다운된다 해서 분무가 되진 않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조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설명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이제 할 건데요. 지금 OBT 모터에 대해서 약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OBT 모터는 주물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기어 모터에 비하면은 엄청 무거워요. 기어 모터는 프레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주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OBT 모터는 드레인 라인이 없어요.
드레인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드레인을 따로 안 빼줘도 돼요. 그래서 호스를 기어 모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AP 라인이라고, PT 라인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AP 라인 역할을 같이 하는 호스 2개와 그리고 드레인 라인 4분의 1짜리 호스 하나 해가지고 총 3개의 유압 호스가 연결됐거든요. 근데 OBT 모터 같은 경우는 드레인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레인을 안 시키는 모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호스를 그냥 2개만 꽂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일단은 헤드를 먼저 프레임에다가 저희가 조립을 하는데, 이게 아셔야 될 점이 이 프레임은 지금 요건 대신 농기구 거 30A 자동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프레임은 다른 분무기 헤드는 여기 절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일단 볼트 구멍이 안 맞아요. 일단 볼트 구멍이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이 샤프트 높이가 다 틀려요. 이 샤프트 높이가. 이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높이가 틀리면 여기에 모터가 꽂혀야 되는데 모터하고 높이가 안 맞겠죠? 그러면 이 카플링이 안 맞아요. 삐딱해져 갖고. 그러면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종을 갖다가 뭐 대신 농기구 거를 갖다가 이건 DS30AR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이게 다 뭐 망가져도 똑같은 걸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프레임을 자체 못 써. 이걸 통째로 다 바꿔야 돼요.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다. 다른 트랙터에다 연결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터 CC를 맞춰갖고 모터만 바꾸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은 헤드를 조립을 하고요. 자, 이제 카플링을 이제 꽂을 거고요. 항상 이 샤프트에 키가 꼭 있어야 돼요. 사각키가. 카플링도 힘쓰는 거에 따라서 크기의 용량이 있어요. 카플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꽂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꽂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유압 제품에 보면은 모터가 5마력짜리 급이 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양쪽 암수가 있는데 각각 2개씩 꽂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BT 모터를 꽂고요. OBT 모터는 이 샤프트가 25mm예요. 좀 굵어요, 많이. 토크용으로 힘쓰게 나온 거라 많이 굵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닛불. 일단은 한번 닛불을 살짝 꽂아서. 유압식 분무기를 요즘 계속 분량이 나가는데, 어제도 지금 80A짜리 물건 들여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존디어 140마력에 장착을 할 거예요. 근데 존디어가 분당, 엔진이 2300rpm 기준 잡았을 때 분당 토출량이 114리터가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환산해 보면은 유압 펌프가 50cc예요. 50cc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랙터는 2100 정도 RPM에서 사용을 할 거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콩 심을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유압 OBT 모터를 cc가 125cc 써요. 상당히 크죠. 지금 분무기도 80A 자동으로 지금 맞추셔갖고, 그건 이제 해외 수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태화 거 THS 80A짜리를 갖다가 이제 자동으로. 자, 지금 이렇게 이 모터가 무거우니까 확실히 기어 모터 쓸 때보다 무겁긴 한데, 근데 지금 80A짜리에다가 125cc 모터 장착하면은 무게가 그거는 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사실 80A하고 이 30A하고는 벌써 분무기 헤드 크기 자체가 벌써 확 달라요. 크기로 눈으로 봐도 그렇고 들어봐도 그렇고. 네, 일단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압 분무기 방식은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고 열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엔진 RPM을 몇에 놓고 쓸 건가에 맞춰서 모터 CC를 맞추면은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분무기를 껐다 키는 거는 실내에서 스톱레버에다 카플링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스톱레버를 갖다가 밀면은 작동하고 중립에 놓으면 꺼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온오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기 방식은 스위치, 전기 스위치로 하지만은 얘네들은 유압 레버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호수는, 그리고 이제 유량이 20cc 같은 경우는 2300rpm 정도로 엔진을 가동했을 때 47리터 그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호수를 안전하게 쓰려면요 2분의 1짜리 써야 돼요. 8분의 3은 조금, 물론 8분의 3도 유량 통과돼요. 통과되는데 이왕이면은 한 단계 위로 해가지고 쉽게 널널하게 그냥 통과가 되게끔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든지 용량이 약간 부족한 듯 싶은 것보다는 차라리 용량이 커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계의 내구성도 좋고 오랫동안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저도 작년부터 지금 유압식 분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 진짜 편하고 좋아요. 철원의 HX 1000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맨 처음에 기어 모터 31cc를 가지고 갔다가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지금 OBT 모터 50cc로 바꿨어요. OBT 모터 50cc로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딱 원하는 RPM에서 분모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기계는 그래요.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구입했던 간에 일단 만족을 해야 돼. 만족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호수는 1.7m, 1700짜리 쓰고요. 이 호수 길이는 지금 이 사양은 트랙터 로타리 뒤에 이제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원형 샤프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속에 이제 샤프트가 들어가서 돌면서 로타리 돌리는 거. 그 트랙터에서 동력이 PTO에서 나와갖고 다시 T자로 갈라지잖아요. T자로 갈라지는 원형 파이프 그 위에다 장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파이프면은 이 위에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유보드를 채울 거예요. 원형 유보드를 2개를. 그래서 고정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프 치수를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다가 유보트를 채울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유보트로 바로 이렇게 채울 수 있게. 여기가 파이프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유보트로 이렇게 채워서 또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자동이에요. 자동이기 때문에 수동들은 그 압력 조절 옆에 사이드에 보면은 압력 조절하는 게 보면 이렇게 레바로 되어 있잖아요. 자동은 레바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하나의 봉 타입으로 하고 캡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요거로 압력을 조절하시면 돼요. 또 자동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동이 편한 점은 수동 같은 경우는 노즐 약대, 이렇게 노즐, 농약 호수가 나와가지고 약대에서 만약에 밸브를 그 장착을 해도 농약을 주는 도중에 분무기 헤드가 돌아가는 도중에 그 밸브를 잠그면 안 돼요. 잠그면 여기 압력이 다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무기 헤드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그거를 돌려주는 동력원에도 무리가 많이 가요. 잘못하면 압력이 너무 셀 경우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본 거지만 이 케이스가 여기가 깨져버려요. 아예. 분무기 헤드 앞쪽에 흡입 빼는 쪽이 이쪽 계통 전체가 가장 약한 부분이 깨져버려요. 아예 쇠가. 제가 그 깨진 것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같은 경우는 농약을 여기서 꼭 레발 제껴가지고 꼭 꺼줘야 돼요. 근데 이 자동 같은 경우는 약대에서 농약을 그냥 잠그셔도 돼요. 잠그면 여기서 알아서 여기서 세팅해놓은 압력값 이상의 압력이 발생할 때는 자동으로 드레인이 돼버려요. 농약이 다. 통해서 이제 흡입된 게 다 드레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농약을 줄 수 있어요. 자동 같은 경우는. 근데 수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여기서 한 분이 꺼주셔야 돼요. 레발 제껴갖고. 동력을 끊어주든지 여기서 꺼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씩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모르셔갖고 그냥 막 잠그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실린더 피스톤. 그러니까 실린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실린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피스톤이 보통 3개가 들어가거든요. 3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그리스 캡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리스 캡은, 그리스가 비워지면은, 이게 점점 쪼여가면서 쓰시면 그리스가 조금씩 그 피스톤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피스톤에 윤활을 시켜줘야 돼요. 그 그리스 같은 거 떨어지지 않게 귀찮더라도 꼭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오일은 엔진, 자동차 엔진처럼 이게 많이 쓰게 되면 이제 그 쇠가 깎아먹어서 마모가 되면서 오일 색깔이 검해져요. 그러면 오일 색깔이 검으면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엔진오일 넣으시면 되고, 저희는 오일을 S오일에서 나온 거 합성유를 넣어요. 합성유. 어차피 이거 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오일값이 비싸더라도 이왕 놓는 거 그냥 저희가 좋은 오일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흔히 놓는 그런 오일은 아니고 합성유를 넣어요, 저희가. 자, 오일은 뒤에 보면은 그 유면계가 있어요. 투명 유면계. 그 투명 유면계 절반, 배꼽, 가장 센터 배꼽에 맞추시면 되고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조립은 다 끝났고, 부수적으로 여분용 패킹들, 이렇게 패킹들이 나가고, 벨트 폴리가 이제 나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벨트 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벨트 폴리. 이거는 보충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모타를 쓰게 되면, 이제 모타가 보통 1700 정도 대예요, RPM이. 분당 1700 RPM 정도 나와요. 분무기 헤드가, 그 분무기 헤드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 틀려요. 700 RPM이 적정 수준인 게 있고, 750, 800, 850 다 틀려요. 이거는 분무시예요. 관수가 아닌 분무시. 관수는 보통 1200이에요. 근데 이제 모터를 쓰면서 관수를 쓰게 되면 1200이라 해서 1200을 맞출 수 없어요. 왜? 모터는 이미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분무 위주로 벨트 폴리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모터하고 분무기 헤드하고 분무 상태로 벨트 폴리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맞추기가 힘들면은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분무기 헤드에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벨트 폴리가 있잖아요. 그 벨트 폴리를 갖다가 원줄을 구하는 거예요. 원줄을 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외경 사이즈 곱하기 3.14를 하면 원주가 나오거든요. 그 원주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원주를 계산하고, 그러면 이제 모터가 예를 들어서 1700 RPM이다. 1700 RPM인데 1700 RPM을 여기다 1대1로 그대로 보내주면 이게 1750으로 돌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쵸?
1750으로 놀면 큰일 나. 얘는 지금 750이에요. 750이니까 전기 모타의 1750이라는 RPM을 750으로 다운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쪽에 벨트 폴리를, 헤드 쪽에 벨트 폴리를 갖다가 원주로 구한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가면서 알려드리려고 계산기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무기 헤드 쪽에 벨트 폴리가 외경이 200mm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모타에는 벨트 폴리 외경을 몇 자리를 껴야 되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모타가 예를 들어서 1750rpm이라고 치면요. 1750 나누기 분무기 헤드의 적정 속도가 750rpm이다. 그러면 750을 하세요. 750을 하면은 2.3333 이렇게 나와요. 2.3333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은 다시 분무기 헤드의 지름이 벨트 폴리 지름이 200mm라 그랬죠. 그러면 200 나누기 2.333을 쳐주세요. 그러면은 85.7이 나와요. 그러면은 85.7짜리를 정확히 벨트 폴리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근사치 90mm라든가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750rpm에서 아마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예, 간단해요. 벨트 폴리가 분무기 헤드 쪽에 있는 지름을 사이즈를 재신 다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단은 비율을 먼저 뽑아야 돼요. 비율을 뽑으려고 그러면 모타 RPM 나누기 분무기 헤드 속도. 분무기 헤드 속도가 예를 들어 800이면 800. 그렇게 하면 2점 몇몇몇 나올 거예요.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와요. 그 숫자가. 그러면은 벨트 폴리, 분무기 헤드 벨트 폴리 지름 나누기 다시 2점 몇몇이 되든 2든 이렇게 나온 숫자를 다시 나누세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즈가 그 모타, 전기 모타 벨트 폴리 외경 사이즈예요. 그걸 끼시면 돼요. 그러면 속도 비율이 딱 맞게 나옵니다. 요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 끝났고요. 포장 작업을 해야겠어요. 유압 분무기는 전기 모타 방식에 비해서 장점이 많고 수명도 그만큼 오래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